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언론과 유튜브와 다르게 흘러가는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월 23일 멤버십 영상에서 올해와 내년의 전세시장 전망과 지금 사야 할 아파트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쇼킹 부동산 멤버십은 주 3회 전용 영상이 올라갑니다. 다른 인생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쇼킹 부동산이 시장을 전망하는 방법, 단기 전망 방법과 장기 전망 방법을 나눠서 설명드렸죠. 자, 그럼 단기 전망 방법을 보면서 올해 상반기에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시장금리 변화 보겠습니다. 지금 은행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1년물이나 5년물 2.8에서 2.9% 사이입니다. 국채 수익률이 아니에요. 은행채 수익률이 기준금리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융당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지금 1년 은행예금 금리는 한 2.9% 수준,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5년물 금리는 한 3.4, 3.5 이 정도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아요. 자, 주요 은행의 대출금리는 최저 4.2%입니다. 인터넷과 지방은행은 한 4.0%예요. 전세대출금리도 4.0%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금리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앞으로 가상금리가 언제 낮아질 거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금융당국을 비롯해서 정치권까지 가상금리 인하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낮아질 거 아니에요. 지금 높아진 가상금리도요, 은행권에서 한 5개월, 6개월 정도 순차적으로 올렸던 거의 결과물이거든요. 내리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2월 말부터 가상금리 인하 체감이 될 것으로 보여요. 1월 금통위는 동결이 결정됐습니다. 3연속 금리 인하는 없었어요. 채권 전문가 60% 전망했던 것이 맞았죠. 자, 일단 금통위에서 동결된 가장 큰 원인은 환율 우려였습니다. 물론 작년 12월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약간 안정된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수치에서 보면 높은 수준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1월에 동결했기 때문에 2월에는 무조건 내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종금리 전망은 2.25%가 제일 많습니다. 올해 3차례 정도 낮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가상금리도 동시에 낮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 변화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실 아파트 가격입니다. 시장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죠. 왜? 잠실 아파트 매수자의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부동산 매수 경험이 많아 고소득 갈아타기 실수요자가 많아요. 그래서 시장이 바뀔 것 같을 때 제일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변화나 부정적인 변화가 먼저 거래량, 호가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잠실 아파트 가격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11월부터 시작된 잠실의 조정 잘 아시죠?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거래량이 폭발하고 전고점 이상으로 매매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그때 잠실 엘리트리 아파트 매물 자체가 거의 씨가 마른 수준이 됐었어요. 하지만 9월부터 시작된 대출 규제에 거래가 급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1억 이상 하락한 매물이 등장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거, 현재 어떻게 됐을까요? 잠실 리센치 아파트 월별 거래 건수 보겠습니다. 7월에 27건에서 쭉 떨어져서 9월, 10월, 11월 예전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의 거래량을 기록하다가 12월에 15건으로 다시 껑충 뛰어 올라갔습니다. 엘스도 볼게요. 7월에 23건에서 8월, 9월, 10월, 11월 9월, 10월, 11월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다가 12월 다시 거래가 등록된 게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가 늘어나면서 금매가 빠르게 소진됐고요. 그리고 나서 호가가 올라갔잖아요. 그 올라간 호가에서도 거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실 엘리트레 지역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현재 가격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말고도 압구정동도 그리고 대치동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는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자, 11월 대비 12월 아파트 거래량 9% 정도 감소한 건 다 아실 거고, 이제 중요한 건 1월 아파트 거래량이잖아요. 12월 아파트 거래량 대비 1월 아파트 거래량이 14% 증가했습니다. 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도 12월 대비 1월 아파트 거래량이 11% 증가했네. 자, 1월부터 거래량 감소세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전셋값 흐름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자,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에는요, 서울의 주요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특히 강동구하고 송파구에 많이 있죠. 자, 그 입주 물량이 핵심 지역이 바로 올림픽파크 포레원인데, 얼마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장 예민한 이 지역에서 입주에 오히려 전세 가격이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입주 초보다는 약간 더 올라간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동남권 지역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이 한 5에서 10% 정도 빠진 지역이 있는데 원래 겨울은 전세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전세 매물이 늘어나는 게 겨울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영향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지금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가지를 종합해 볼까요? 2025년 기준금리와 가상금리는 낮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수도권 전셋값은 통상적인 겨울 약세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입주 폭탄 지역도 버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잠실 엘리트의 아파트는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호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전체적인 1월 거래량이 12월 대비 늘어나는 모습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단기 시장을 전망할 때 확인하는 지표들이 모두 다 시장 약세보다는 시장에서 바닥을 찍고 약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오늘 정리를 드렸습니다. 쇼킹부동산에서 겨울철마다 강조드린 게 있습니다. 2022년 겨울, 2023년 겨울, 그리고 이번 겨울도 똑같아요. 겨울마다 한시적으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 펼쳐지더라. 왜? 갭 투자자들이 이건 좀 특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금매가 많이 늘어난다 말씀드렸죠. 또한 전세 매물도 입주 물량 증가로 많아져요. 그러면서 전세값 약세, 매매값 약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당연히 매물 수도 많고 가격 조정도 쉬워요. 자, 그러면 전세 만기가 겨울에 있다면요, 용기를 내셔도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상담에서 보면은 참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면 자기가 보는 전문가들은 다 집값 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유튜브 언론에 도배된 거 보면 온통 공포스러운 기사들과 영상으로 가득합니다. 자,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데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속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생각에 이 영상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 영상만 유튜브에서 계속 띄워줍니다. 그럼 그 테두리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시장은 지금 대폭락하는 것처럼 착각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현실이 어떤지 지금 유튜브나 모바일 핸드폰 상에서 찾아보지 마시고 직접 부동산에 가보시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지금은요, 입주 물량도 많잖아요. 그러면서 전세 가격도 좀 약세가 보이지 않습니까? 대출 금리도 굉장히 높아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 입주 물량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될 것이고 대출 금리는 낮아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반대가 됐을 때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면서 접근하는 것도 좋은 전망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지금 부동산을 알아보는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 시장은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